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7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전쟁이 가져다준 여러가지 현상들 중에서 그린플레이션,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제조업 기업들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유가 상승,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사이클이 재도래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사료라든지 이런 사료, 곡물, 그리고 수산, 대체육, 그리고 비료,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의 주가가 막 요동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실적이 적자인데 막 상한가를 가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다 보면 1년에 한 번 오는 매도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고, 그리고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시세 움직임 때문에 초보 투자가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운 좋게 잡아서 상승한다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시세를 고스란히 수익으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시장에 있어서는 2006년대에서 2008년대 이 시점에서 에그플레이션이 현상이 일정 정도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새롭게 도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테마성 움직임,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의 움직임보다는 조금 시가총액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에그플레이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핵심 종목 부분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그런 징조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핵심 종목을 매수하고 있고, 그 핵심 종목이 이후 더 추가적 상승 흐름을 강하게 갖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런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과 관련돼서 이 에그플레이션 사이클,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에그플레이션의 핵심적인 수혜를 가질 수 있는 사이클이냐, 그리고 그 속에 핵심 종목을 공략해야 되느냐 하는 전반적인 큰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 속에 관련 종목들 언급은 여러분들께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초보 투자가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고, 기술적 흐름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도 후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실화되는 식량 위기, 3월 16일 날 이제 올려드렸었던 내용인데,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돼서 곡물 수입가가 급등하고 2013년 5월 이후에 곡물 수입 가격이 지금 최고 수준이다. 밀 톤당 수입가가 369달러, 옥수수가 335달러. 그래서 우크라이나 등 곡물 수출 제한 조치로 지금 비상이다.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이 전쟁이 가져다 준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그플레이션은 농업을 뜻하는 어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의미하죠. 에그플레이션은 장바구니 물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영업이익 감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에 시장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긴축,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양적 긴축, QT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누누이 설명드렸고, 그런 가운데에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 이 식량 가격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식품회사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물론 가격을 제대로 정가할 수 있는 마켓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회사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전쟁이 가져다 준 에그플레이션 사이클이 도래할 그 근거로 지금 이 식품 가격의 상승률 그래프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요 2019년, 2020년 요때 보게 되면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거의 이 겨울철에 조금 상승하긴 했어도 완만했죠. 이게 이제 월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그러니까 겨울철 부분의 상승 부분이 더 크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죠. 봄, 여름 시즌에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이 가을, 겨울로 들어서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요 갈색 그래프, 노란 주황색 그래프인가요? 주황색도 아니고 이 색깔 이름이 뭐죠? 요 2021년에는 1월 이후 계속해서 연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19년과 2020년의 모습하고는 틀리게 절대적인 레벨이 높아진 부분이고 2022년 이 빨간색 부분은 1월 2월 이때 전반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지금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측 그래프를 보면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식물성 오일 이 부분이 가장 독보적으로 절대적 레벨이 크죠. 최근 들어서 약 35%에서 4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이제 곡물과 그리고 유제품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반면에 이제 설탕하고 육류는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전체적인 레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식량 가격, 그죠? 곡물 가격, 사료 이런 부분들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2006년에서 2008년 이때도 에그플레이션이 일정 정도 있었거든요. 이때는 수요가 문제였어요.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바이오 연료 정책 활성화. 그래가지고 곡물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 곡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곡물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비료에 대한 관심이 컸겠죠. 그래서 비료 가격도 한두 달 후에 후행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2008년 초에는 중국이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서 비료에 100% 관세를 발표하면서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어요. 그래서 또 비료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에서 지금 2023년으로 가는 부분은 뉴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수요가 아닌 공급에 의한 사이클에 의해서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재림한다. 새로 도래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사료 가격들, 사료 기업들의 주가가 막 급변동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물론 테마성 흐름들, 실적도 적자인데 그런 기대감으로 막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놓여진 이 도표를 이해하기 전에, 그죠? 먼저, 이런 도표를 이해하기 전에 하나하나 그 환경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미의 비료 가격, 비료 업체 주가 모습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6년에서 2008년 그죠? 급등했었던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다가 지금 완만한 흐름을 보이다가
재차 지금 2022년 들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 유럽 쪽 비료 가격과 비료업체 주가의 흐름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6년에서 2008년 급등 한번 하고 또 완만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비료와 곡물 어떤 지금 현상이냐라는 걸 한번 봐야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량, 경지 면적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려스러운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량의 경지 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11%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생산량은 9%, 그리고 칼로리 기준으로는 12%, 수출량으로는 21%, 그리고 러시아의 비료 생산량은 18%입니다. 자, 요거를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경지 기준 비중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가 8.7%, 우크라이나가 2.4%, 그래서 전체적으로 1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글로벌 수출 마켓 시어를 한번 보게 되면 농업 수출 비중입니다. 염화칼륨, 비료 원료죠. 벨라루스를 포함해서 약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엄청나죠. 거기에 보리가 31%, 밀이 28%, 옥수수가 15%, 해바라기 씨가 32%를 차지하니까 농업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전쟁에 휩싸이면서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 제재를 받는 상황, 그리고 수출을 중단하는 흐름,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니까 세계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 비료 생산과 수출, 이 부분을 한번 봅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 수출량을 보게 되면 생산량은 우크라이나가 4%, 러시아가 5%인데 수출량은 우크라이나가 12%, 러시아가 9%. 그죠? 상당히 영향력이 크겠죠. 또 비료 생산에서 러시아 비중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18%, 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제재나 중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곡물이나 사료 그리고 비료 가격의 상승 부분을 갖겠죠. 자, 그러면 비료 강세의 원인은 뭐냐? 중국, 러시아의 석탄, 가스 제재로 인해서 암모니아 부족, 요소 부족, 그래서 요소수 부족 대란 이런 것 여러분들 보셨었잖아요. 요소계 비료도 부족하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겠죠. 또한 중국을 포함한 비료국들은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서 수출을 제재하거나 중단하기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러시아는 자체적인 수출 중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료 부족으로 곡물 부족 대비해서 수요가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곡물 강세의 원인은 뭐냐? 운임 차질이라든지 운임 상승 요인, 그리고 미국의 2021년 천재지변 때문에 허리케인이나 한파, 화재 등으로 인해서 곡물 생산이 감소를 했어요. 약 11조 원 정도. 그러니까 수출 목표에서 11조 원이 감소를 했으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수출 비중이 12%의 부분인데 4월부터 파종을 해야 되는데 현재 370만 명인가요? 피난민이 발생하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다 보면 결국 하반기에 그죠? 이 파종을 못한 부분이 연말로 갈수록 곡물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중국 비료 수출량은 2021년 8월부터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미국의 2021년 곡물 수출량도 그죠? 약 11조 원 정도의 로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파종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지금 이 녹색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에 4, 5월 달에 진한 녹색 부분, 요 부분이 지금 파종 시기잖아요. 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콩, 쌀 할 거 없이 대부분이 4, 5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4월이죠. 전쟁이 끝나도 피난민들이 다시 되돌아와야 되고 전쟁 복구 뭐 이러다 보면 이 파종 시기 5월까지는 아직 그래도 좀 한 달 정도 여유가, 한두 달 정도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파종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이 파종 시기를 정말로 놓쳐버린다면 비료나 사료나 또 대체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 비료 부족이나 특히 비료 부족 부분에 있어서 농장 운용이나 또 이 세계 곡물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죠. 비료 가격이나 곡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료 상승 부분에 있어서도 이 LNG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비료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비료 가격에 그죠? 그러니까 LNG 가격이 이제 상승했다가 좀 떨어지긴 해도 빨간 그래프처럼 그래도 비료 가격의 상승 절대적인 레벨이 높아져 버렸으니까 이제 또 이 가스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스 가격의 상승은 또 암모니아 가격 상승, 또 요소 가격 상승, 비료 가격 상승 이런 이제 이 도미노식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비료 부족이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하는 현상에서 미국 농가 기준 비료가 농장 캐시 코스트의 15% 정도 그러니까 이 비용 발생 미국 농가 기준으로 15% 정도에 해당하게 되는데 비료 부분이 그러니까 2022년 미국 비료 가격을 보수적으로 뭐 50% 정도 상승한 부분으로 보더라도 팜당 원가는 연 12만 불, 12만 8천 원 불 정도 상승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연구도 있었고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40%의 농부들이 철도 물류 문제 등으로 비료 구입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식량 수출국들은 자급률 강화를 위해서 수출용 곡물 이 부분을 내수용 곡물 생산을 확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집트 빵값은 이미 5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도표를 잘 보시면 여기 농장 운영 원가 부분에서 차지하는 이제 미국의 이야기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세계 곡물 수급 부분에 있어서 재고 빨간 부분 재고는 줄어드는 흐름 부분인데 생산량 소비량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 사료 업체들의 주가가 팜스토리 15.5%, 선진이 20.4%,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현대사료, 한일사료 막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그리고 비료업체, 남해화학, 대유, 효성 OMB, 조비, 동방아그로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제 그런 종목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현대사료의 주가입니다. 오연상이죠. 뭐 테마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건 제가 언급 안 드릴게요. 적자 1,1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2억인데 뭐 이 최대 주주 변경이다 막 이러면서 너무 과하게 급등하는 흐름이죠. 테마성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558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36억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3일 연속 음봉이 났으니까 뭐 이 종목을 이제 절대적으로 이 종목의 부분은 3일 음봉 이 속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절대적인 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3,875원은 종가상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나름대로 그래도 실적이 있으니까 2차 상승, 지금은 1차 상승이고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팜스토리라는 주식도 있죠. 팜스토리 역시 작년도에 1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250억.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현대사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실적도 없는데 올라가는 거라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있잖아요. 그죠? 1조 3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51억.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크게 오른 부분이 없고, 그렇다면 요 지금 이전 고점 요게 이제 중심인데 요 라인 부분에서 지금 3일 쉰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겠죠. 그러니까 팜스토리 오히려 현대사료 뭐 이런 쪽은 실적이 없으니까 팜스토리 쪽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부분에 놓여져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이제는 2,970원을 깨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료 관련주 중에서는 효성 OMB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래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 부분으로 보게 되면 연봉으로 보게 되면 뭐 15,200원 라인까지 상승을 했고, 차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나름대로 박스권을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 종목도 이제 14,000을 이탈하게 된다면 무리지만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상승 도약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올라갈 때 쫓아갈 흐름은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 비료 관련주 중에서는 또 뭐 조비라든지 뭐 동방아그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테마성 흐름들하고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해 볼 만한 종목 부분은 남해화학 정도. 이제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전 실적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남해화학은 1,451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20억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실적이, 그죠? 영업이익이 낮은 종목을 해야죠. 그죠? 근데 아까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10억에 영업이익이 1억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급등한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죠? 그리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355억 매출에 13억 6천만 원의 영업이익이니까, 그래도 뭐 시가총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한일사료 뭐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뭐 팜스토리 이런 종목 부분들은 그래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조금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1,500원 정도의 라인 부분이라면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11,500원 부분에서 나름 13,000원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의 변동성을 보이다가 그 다음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의 랠리를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이제 기술적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되돌아 나와서 이제 그러면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냥 농산물 관련해서 이게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꼭 사료하고 비료 이 관련 종목만 오른다 이런 게 아니지요. 그죠? 이게 대체 흐름 부분들을 갖고 갈 수 있는 종목 부분도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관련해서 사료주 쪽으로는 현대사료는 조금 거품이다라고 보고 있고, 한일사료나 팜스토리 뭐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밀가루라든지 이제 농산물 관련해서 사료 쪽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사료가 대장이긴 해도 실적이 없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한일사료나 팜스토리 이런 쪽 부분, 그리고 비료 쪽에서는 뭐 효성 OMB나 그리고 뭐 농우바이오 그리고
남의 화학,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 종목 부분은 또,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들이 많고, 그 속에서 이제 핵심 종목이라고 하면 적어도, 변동성이, 이렇게 급등나가지 않으면서 정말 이 에그플레이션과 또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 부분, 적어도 5천억 이상이면서 3조 이하 이런 종목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저는 필요로 하다라는 쪽이고, 이미 그 부분에 강화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2006년과 2008년 그때의 에그플레이션은 수요 때문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공급 에그플레이션이다. 수요발이냐 공급발이냐의 이 에그플레이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공급 감소의 범위는 원재료, 중간재, 비료, 곡물, 이런 이 공급 감소의 범위가 전 밸류 체인에서 나타나고 있고, 각 분야의 10에서 40% 정도의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 그래서 현재의 부족 부분이 향후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의 곡물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크고 긴 에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잘 보시라고 하는 부분이 중국의 석탄, 에너지 규제, 요거에 따른 비료 수출 제재와 그리고 가스 석탄 부족, 그리고 그런 가스 석탄의 가격 강세에 따른 글로벌 암모니아 부족, 요소 부족, 이게 미국의 곡물 생산 부족, 그죠? 천재지변에 의한 부족, 이런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가스 수출 축소라든지 제재, 그리고 석탄 수출 축소 제재, 그리고 그러니까 비료 중간재인 염화칼륨이나 요소, 암모니아, 이런 부분들이 중간재 수출 중단에 따라서 글로벌 비료 업체들의 가동률 축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예요? 결국 곡물 가격의 상승과 비료 가격의 상승, 그래서 사료, 축산, 대체육 경쟁력이 상승하는 흐름. 그래서 이제 수산주나 이런 부분들도 올라가게 되고, 그죠? 농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다른 걸 또 먹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함께 고려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그플레이션은 제가 이 급등하는 에그플레이션의 테마성 흐름 부분으로 매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흐름들이 구조적으로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가운데에서 나름대로의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잡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지금 출발하고 있는 선상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거기에 핵심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결국 다른 여타 섹터 부분보다 더 화려한 수익률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신 없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이다 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것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지금 언급드린 종목 중에서도 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셔서 접근하신다면 다른 그린플레이션의 피해를 보는
섹터와 종목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